뭐 이건 떠나서 이 마을이 지금 뭐 무슨 이 엉망이 너무 늦어져서 답답하다 이런 말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좀 빨리 좀 하자 이런 상태인데,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단추 처음에 잘못 끼면 계속 틀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계속 틀어지고 바늘 허리에 끼어가지고 대충 하려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빨리 하려고 그랬더니 오히려 더 늦어진 거죠. 차곡차곡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편법, 좋은 방법, 간단한 간이 단방약으로 그냥 끝내볼까 생각을 하시는데, 아이고 요새는 안 돼요. 요새는 이 분야의 변호사들도 하도 연구를 많이 하고 일반 시민들 뭐 비대위 이런 사람 하도 연구를 많이 해서 그냥 간단히 넘어가지 않아요. 끝까지 이가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임원지가 유연지 무연지 애매함으로 일단 해임을 시킨 다음에 해임이나 항소포기 사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진행하면 법적 혼란이 가능하다. 뭐 가중된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 현재 있지 뭐 혹시나 해서 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지러워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발의 동의서에 의해 위원장 감사 추진의 사퇴 확정 전에 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가? 이 답변은 제가 약간 변경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럽습니다. 무지무지한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사퇴시키거나 해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무효확정 사퇴 이후에 선임을, 무효확정 사퇴 해임 이후에 선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냥 해볼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한번 해봅시다.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은 약간 뭐 개체금지 가처분 들어오고 또 혈육정지 가처분, 주민발의 총회에 대해서 또 싸움이 붙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전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더라. 한번 해봅시다. 아니다 하지 맙시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그냥 결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됐고요. 저는 제일 좋은 건 총회를 전면적으로 다시 해라. 그냥 단추 다시 풀고 옷 처음부터 다시 입어야 돼. 그냥 내복 입고 러닝삭스 입고 내복 입고 다 해야 되는데, 러닝 입고 내복 입고 러닝을 그 위에 걸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하는 게 좋겠다. 뭐죠? 항소 포기. 자, 항소 포기를 했다. 저는 법무법인 센트로에 김양훈 대표. 소속돼 있는 사람인가? 네? 이게 소속돼 있는 사람인가? 일단 말씀 끝나고 하시죠. 자, 항소를 포기해버리면 이제 1심 판결에서 이기원 집행부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걸 항소 포기라고 그걸 그냥 패소한 걸로 끝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기원은 위원장이 안 된 거죠. 그러면 그 전 일기가 살아나느냐? 아니에요. 일기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분이 일기가 다시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아니고, 기존 위원장 임원의 지위는 모두 무효이고, 그리고 직무대행자가 새로운 저기를 1기 또는 2기 위원장은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위원회는 무주공사는 아무도 대표자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 발의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임시로 직무대행자를 선정해 주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법원이 임시로 누군가 하나를 선정해 줍니다. 여러분 내에 명망이 있는 사람을 할 수도 있고, 이 근처에 동부지방법원에 저기 등록된 변호사 한 분을 그냥 낙하산으로 꽂아서 내려줄 수도 있고. 근데 외부에서 변호사 한 명 낙하산으로 내려오면 좀 부작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 개념이 없어요. 한 달에 월급 한 300만 원 받는데 300 받고 여러분들한테 전념을 다하기에는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갑니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직무대행자를 신청하시려면은 여러분들 중에 명망 있는 한두 명을, 이 구역 내에 주민 중에 명망 있는 한두 명을 추천서를 써서 한 50명, 100명 추천서를 써서 법원에 내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선정한 변호사 한 두어 명을 선정해서 같이 올리세요. 그러면 법원에서 찍습니다. 누군가를 할지.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위원장은 소집 권한이 없고 직무대행자가 소집해야 됩니다. 직무대행자는 법원에서 선정해 준다. 그리고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주민총회를 하게 되면 여기서의 주민총회로 기존 소송에 제기된 총회 형별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가? 보완이 안 됩니다. 만약에 자 이런 생각을 하시죠. 자, 주민 발의로 하든 뭐 어쨌건
새로이 다 뽑았고 이기원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기원이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다. 그러면 다 해결된 거 아니냐? 그리고 새로운 총회에서 자, 그동안 이기원이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해온 그 모든 조합의 행위를 다 왕창 통으로 추인합니다. 추인. 자, 다 인정합니다. 그동안에 약간 복잡한 분란이 있었고 하자가 있었지만 다 인정합니다라고 1000명 중에 한 800명이 압도적으로 추인했어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게 해결이 안 돼요. 추인이라는 것은요, 그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선거를 잘못했으면 선거 자체를 선관위로 다시 구성해야 돼요. 다시 구성해서 다 통지하고 다시 입후보 다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기원 됐던 거 그거 인정합니다라고 통으로 오케이 안 돼요. 다 전부 다 이 추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 변호사들도 추인하면 됩니다 이런 말들 하지만 그 추인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무효는요, 추인이 원래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민법 법조문에요 명백히 이렇게 써 있어요. 무효인 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거 무효였구나. 그러면 새로 하자. 그렇게 하자라고 다시 새로운 범죄 행위를 하면 유효가 되고 그 유효는 과거에 소급하지 않고 지금부터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추인이라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것인데 예외적인 것을 마치 원칙으로 그냥 통용되다 보니까 그냥 막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추인은 예외적으로 되고 하려면은 그 절차를 다시 그 법률행위를 완벽하게 다시 해야 돼요. 유효가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막연히 통으로 추인한다고만 해서는 추인이 안 되고요. 완전히 새롭게 절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러한 전면적인 총회 재소집은 주민 발의로 하거나 직무대행자가 해야 된다. 기존 임원이 전원 사퇴하거나 사퇴 안 하면 주민 발의로 먼저 해임을 하거나 사퇴 거부하면 항소 포기를 하라고 압박해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전체를 주민 발의로 새로이 위원장을 뽑고 추인할 때도 추인하는 각 안건별로 절차를 다시 밟고 위원장, 감사, 다시 다 뽑고 업체 선정도 업체 선정하려면 경쟁입찰 다 다시 해야 돼요. 그게 추인입니다. 자, 넘겨보시죠. 거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예. 여기서 해임하고 주민총회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나요? 원래 지금 추진위 단계인데 추진위가 아닌 조합 단계에서 해임할 때는 해임하고 그 다음에 별도의 청에서 다시 선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임과 선임을 한 세트로 하는 것은 조합 단계에서는 안 돼요. 그럼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되느냐? 조합 단계에서도 안 되는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안 된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2기 총회 자체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있었고 항소 중인데 2심, 3심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저희가 보기에는 승소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뭐 해볼 수는 있겠죠. 일단 항소를 해두고 또 우리 나름대로 절차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해도 되겠죠. 항소를 해두고 이기원 집행부는 그대로 두고 일단 주민발의 총회를 해요. 해서 진행을 해보고 이재동 측에서 반발이 들어오면서 개최금지를 하면 조금 그 소리를 줄여주실래요? 예. 반발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그때 가서 개최금지 가처분 들어오고 뭐 법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때 가서 이기원 집행부한테 결단을 내리시죠.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당신이 판사의 간을 보는 거죠. 눈치를 보죠. 그때 가서 이제 이게 도저히 안 되는데 당신이 사퇴를 해야 이게 새로운 총회가 좀 모양이 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결정의 순간을 그때로 미루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민발의 총회를 시도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직접 주민이고 위원 대표라면 그 방식은 좀 애매해서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또 저도 변호사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변호사로서의 저의 판단이 꼭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법률만 좀 알 뿐이지 여러분들의 내부 속사정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내부의 또 미묘한 흐름들은 제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제 판단이 맞지는 않는다. 그리고 의외로 예상과도 달리 굴러가더라. 이런 일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기다릴 수 없어 현 추진위원장을 해임한다면 기존의 2기 추진위원회, 지금 2기원이 2기죠. 수행한 업무의 유효성은 업무는 다 무효입니다. 무효. 해임을 하더라도 해임을 했는데 재판에서는 승소했어? 그러면 유효죠. 해임은 뭡니까?
너는 뽑힌 건 제대로 됐는데 여기서 자르는 거니까 여기서 이 그동안의 행동은 유효입니다. 근데 재판에서 패소해버리면요, 재판에서 패소하면 여기서 원천적으로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동하고 이렇게 협상을 볼 수도 있어요. 자, 집행부가 총 사퇴하고 다시 총회를 하겠다. 다시 총회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자. 사퇴를 하면요, 그동안 내가 당선된 것은 유효예요. 사퇴는 당선된 것은 유효인데 중간에 그만둔 거니까 그동안의 한 행위는 유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동하고 대통합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사퇴를 할 테니까 너도 소취하를 해. 소취해서 소송은 없던 걸로. 지금까지 이기원이 한 행동은 다 유효인 걸로. 다만 사퇴를 해서 다시 총회를 다시 선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정면을 한판 붙자. 정면으로 선거로 누가 되는지 붙자.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이 업무만은 그대로 유효로 하자. 그게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다. 그걸 받아들여라. 그렇게 속으로 보면은 재판 정도 그렇게 해라. 사람이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의 문제이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무슨 주요 안건들이 뭐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뒤로 돌아가면 피곤한 일들이 뭐죠? 뭐 정비구역 지정이 됐다든지 조합설립 통해서 얻은 거하고 정비구역 지정이 된 거 뭔가 추진된 거 있잖아요. 설계자 선정. 설계자 선정. 이재원의 입장에서도 사업 진행된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거, 그런 정도는 이재원도 이제 대통합으로 할 수도 있죠. 근데 설계자 선정, 업체 선정은 좀 이권이 있거나 자기 스타일이 있어서 설계자 선정은 그건 인정 못 하겠는데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저번에 만약에 그렇게 항소 소를 취하를 하면은 다른 쪽에서 혹시 같은 내용으로 재판이 또 들어가지고 또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저 사지구 조합장의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가능은 합니다. 예. 누군가 이재동하고는 통합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하는 경우. 제가 예. 말씀하시는데 원천적 이재동 씨나 이기원 씨 왜냐면 만났던 말씀하셨거든요. 두 분이서 합의를 가고 갈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제3의 인물, 제4의 인물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 이중에 있는 조합의 조건이 되지 않냐 그 말씀을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예. 논리적으로요. 그 조합장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는 예. 그렇게 되면은 자, 이재동과 이기원이 대통합을 해서 선거 다시 하고 했는데 그러면 남는 잔존한 문제는 뭡니까? 뭐 조합설립 동의서가 없고 뭐 한 문제들, 이런 문제가 남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조합설립 동의서를 거둔 행위는 유효냐 무효냐, 그동안 이기원이 여기에 제가 답다른 것으로서 무효인 것 같다라고 답을 했는데 저희 변호사들하고 쭉 토론을 해보니까 조합설립 동의라는 것은 이기원한테 내거나 이재동한테 내는 게 아니라 아무튼 우리 조합을 설립하자는 얘기이지, 조합장은 또 이기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창립청에서 다시 뽑아요. 그러니까 이건 유효다라고 저희들 내부에서 다시 의견 통일을 봤어요. 그래서 이기원과 이재동이 대통합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치고 올라왔을 때에 조합설립 동의서는 유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다른 사람이 치고 왔을 때 설계자 선정과 다른 안건들이 무효가 되겠죠. 결국 그렇게 되면 그때 말씀하신 제가 설명이 있었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손은 이주구 조합이 손해본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재동은요 나름 명분이 있어요. 55표 차이로 패배했기 때문에 그 소송 거는 거에 대해서도 당당한 거죠. 법원에서도 판사들도 다 의도를 봅니다. 이 사람이 뭔가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해코지하려고 소송을 했는지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는지를 다 파악을 다 하는데, 뭐 이재동이 자기 사욕이 있어서 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액면으로 보기에는 맞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싸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사들도 별로 뭐라고 못하는데 대통합이 일어났는데 나중에 한두 명이 치고 들어왔을 때 자, 그럼 판사는 물어보죠. 네가 옛날 선거를 무효로 시키겠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얻고자 하는 게 뭐야? 얻고자 하는 것은 뭐죠? 조합설립 동의서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무효가 되죠? 설계자 선정하고 또 그동안에 총회에서 사용한 비용 경비들 예. 사용했던 경비 총 비용이 한 5억 예. 얼마 돼. 그거를 무효화시키겠다. 자, 그러면 판사가 물어보죠. 그래서 당신한테 얻는 이득이 뭐지? 또는 이 조합원 전체가 얻는 이득이 뭐지? 라고 물어보죠. 판사들도 다 물어봅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대답하겠죠. 이 조합이요. 그딴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이 민주적인 절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민주적인 절차가 뭔데? 조합원의 총의를 바라는 거죠. 많은 사람의 의견. 많은 사람의 의견이 과거의 사소한 잘못은 덮고 다시 다 대통합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당신이 진짜 얻는 게 뭐야? 없어요, 별로. 이득이 없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판사는요, 이거는 쓸데없는 남을 해코지 하려는 소송이라고 해서 각하를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권리남용의 여지도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명분을 또 따져봤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야합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지만 이게 야합인가요? 어쩌면 야합은 아닐 수가 있어요. 야합인 지그들끼리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 조합 전체의 이익을 깎아먹는 행위가 야합이잖아요. 하지만 이기동과 이재동의 이익도 있지만 전체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또 포기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야합이 아니죠. 국민 대통합이죠, 뭐. 이거는 대통합이지 야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금 저희 조합원들 중에 대략적인 감정 평가를 시행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문제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나는 너무 시세에 비해서 적게 나왔다 해서 그거는 실리적인 문제니까 내가 재판부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아니 저 사람 둘이서만 합의하면 되는 거냐,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죠. 예. 근데 그 계략적인 감정평가 금액은 지금 당장 자기의 종전자산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그야말로 추정분담금으로서 그냥 정보 제공의 차원이죠. 그래서 법적인 의미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게 이제 끝까지 가는 걸로 두렵잖아요. 그게 그렇죠. 두려워서 이제 이게 뭐냐, 난 바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거. 정말. 감정 문제는 좀 나오네요. 예. 근데 아무튼 자 대통합을 했을 때도 문제가 있고 딴 놈이 소송 걸 수도 있지만 대통합을 해서 그 두 명의 이익만이 아니 다 한다면 새로운 사람이 소송 걸어갔을 때 권리남용으로 매우 안 좋은 저기 입장에 있고 그런 사이에 조합 설립을 해버리면은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리스크는 안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번 1심이 지금 나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소를 취하를 하면 어떤 1심의 그 결과는 어떤 날라가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없어집니까? 예, 그냥 재판장은 이제 바보 되는 거죠. 그냥 실컷 열심히 일했는데 그냥 날라간 거야. 날라간 거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또 소송 걸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다른 사람이 소송 걸 때 명분은 매우 약화되고 뭔가 해코